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오늘 아침에도 시금치를 꺼내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토마토도 꺼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딱 5분만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왜 몸에 좋다는 채소가 어떤 분들께는 조용히 독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금치가 독이 된다고요? 토마토가 심장을 멈춘다고요? 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윤기탁 님이라는 분입니다. 71살이시고 퇴직하신 전직 선생님이에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직접 채소즙을 만들어 드셨어요. 시금치하고 당근하고 토마토를 함께 갈아서 한 컵씩 드셨죠. 그게 무려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더래요. 처음엔 더위 때문인가 하셨는데 손끝이 저리고 입 주변이 얼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아드님이 바로 응급실로 모셨어요. 거기서 들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피 속에 칼륨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심장이 위험한 상태예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드셨던 그 채소즙이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장이 약해진 줄도 모르고요.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신장이 이렇게 소리 없이 망가지는지. 둘째, 어떤 채소가 어떤 방식으로 왜 위험해지는지. 셋째, 지금 당장 어떻게 바꾸시면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에 알려진 방법에서 빠진 중요한 사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장이 하는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두 개가 등 쪽에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 작은 기관이 하루에 걸러내는 피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00리터입니다. 집에 있는 큰 욕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이에요. 그 피를 하루도 쉬지 않고 걸러내면서 필요한 건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걸러내는 능력을 숫자로 나타낸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EGF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이 지금 몇 퍼센트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건강한 신장은 이 숫자가 90에서 100 사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가만히 계셔도 이 숫자가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요. 아무것도 안 드셔도요, 40대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평균 1포인트씩 떨어집니다. 70이 되시면 아무 병 없이도 50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문제는 이 숫자가 60 아래로 내려가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칼륨을 내보내는 능력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0 아래로 내려가면 드시는 채소 하나하나가 진짜로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건강검진 받으시면 결과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넘기시는 분이 열에 6명은 됩니다. 윤기탁 님도 그러셨어요. 결과지에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물어볼 생각을 못 하셨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된장국에도 넣고 나물로 무쳐도 드시고 갈아서 주스로도 드세요. 철분이 많고 피를 맑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평생 들어오셨으니까요. 실제로 시금치는 좋은 채소입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한테는요. 그런데 여기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 든 칼륨이 흰쌀밥 10공기 분량입니다. 10공기예요. 시금치 한 접시를 드시는 동안 밥을 10공기 분량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칼륨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이 전기 신호로 띱니다. 그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게 칼륨이에요. 칼륨이 적당히 있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띱니다. 그런데 칼륨이 넘치면 그 신호가 흐트러져요. 처음엔 손이 저리고 그 다음엔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 심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거기서 더 나빠지면 멈춥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걱정 없어요.
남는 칼륨을 다 소변으로 내보내니까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그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시금치에서 들어온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시금치에는 칼륨 말고 수산이라는 성분도 있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산이 몸속에서 단단한 알갱이가 됩니다. 그게 신장 안에 쌓이면 돌이 돼요. 신장 결석이라고 부르죠. 신장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겪어보신 분은 아세요?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들 하십니다. 응급실에 실려 가셔서도 진통제가 잘 안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석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가 수산인데 시금치는 채소 중에 수산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생으로 갈아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칼륨도 수산도 하나도 안 빠지고 가장 진하게 몸에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드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잘게 써십시오. 통째로 담그면 겉만 빠지고 속은 그대로 남으니까요. 잘게 썰어서 물에 2시간 담가 두세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 데치세요.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시고 찬물에 한번 헹구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칼륨이 절반 넘게 빠집니다. 수산도 상당히 빠지고요. 양도 중요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조금만 드세요. 매일 드시는 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인숙님 66살이세요.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한 컵씩 갈아 드셨어요.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요. 라이코펜이 풍부하다, 혈관에 좋다,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발목이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였는데 한참을 앉아 계셔도 그 자국이 안 없어져요. 그때까지도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하셨대요. 강인숙님 발목을 붓게 만든 게 토마토 주스였습니다. 토마토도 칼륨이 많아요. 중간 크기 하나에 든 칼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를 갈았을 때예요.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토마토가 서너 개는 들어가거든요. 접시에 놓고 썰어 드시면 2개도 다 못 드세요. 배가 차니까요.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 서너 개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케첩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를 졸여서 만든 게 케첩이니까 같은 무게라도 훨씬 진합니다. 케첩 한 숟가락이 생토마토 1개 분량이에요. 거기다 소금까지 들어가 있고요. 토마토 주스는 내려놓으세요. 이건 손질로 해결이 안 됩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방울토마토로 2~3개 정도,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줄이세요.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더 좋아요. 끓는 물에 10초만 담갔다 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세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요즘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살도 안 찌고 혈당도 천천히 오른다고요. 그런데 밥 한 공기 대신 군 고구마 하나를 드시면 칼로리는 줄지만 칼륨은 8배가 넘게 들어옵니다. 8배예요. 감자도 고구마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칼륨이 가장 높은 축에 들어요. 게다가 밥 대신 주식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칼륨 총량이 신장이 감당 못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우면 더 진해져요. 군고구마가 그렇게 단 건 구우면서 물이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물이 빠지면 부피는 줄고 안에 든 건 그대로 남습니다. 단맛만 진해진 게 아니라 칼륨도 같이 진해진 거예요. 찌는 것과 삶는 것의 차이 아세요? 잠깐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차잎을 뜨거운 물에 담으면 물이 갈색으로 우러나죠. 그런데 찜통에 넣으면 물이 갈색으로 안 변해요. 빠져나갈 물 자체가 없으니까요. 칼륨도 똑같아요. 삶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는데 찌면 빠질 데가 없어요.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찜이 칼륨을 하나도 안 뺀 채로 드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감자든 고구마든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찬물에 1시간 담가 두세요. 그 다음 찌지 말고 삶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칼륨이 절반까지 빠집니다. 한 번 삶은 물은 버리고 새물에 한 번 더 삶으면 더 빠지고요. 양은 한 번에 작은 감자 1/2개 정도 밥 대신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반찬처럼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잡곡밥 드시는 분들께 한마디 더 드려야겠어요.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현미와 잡곡은 껍질을 안 벗긴 곡식이라 칼륨이 높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흰쌀밥이 현미밥보다 오히려 안전해요. 흰쌀은 칼륨이 아주 낮거든요. 네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말린 채소가 왜 위험한지 원리부터 알아두세요. 미역이나 다시마를 말리면 물기만 날아가고 안에 든 건 그대로 남습니다. 부피는 쪼그라들었는데 내용물은 그대로니까 같은 무게로 치면 몇 배가 진해지는 거예요. 다시마는 이 때문에 시금치보다도 칼륨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아요. 다시마를 물에 담가 우려내면 그 안에 있던 칼륨이 전부 물로 빠져나옵니다. 국물이 구수해지는 건 다시마 속에 있던 게 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맛만 나온 게 아니라 칼륨도 같이 나온 겁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건강에 좋다고 차처럼 드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다시마 환이나 다시마 가루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부 칼륨을 물에 뽑아서 그 물만 드시는 겁니다. 국물을 우려내실 때는 다시마를 오래 넣지 마세요. 10분 안에 건져내세요. 미역은 물에 오래 불려서 여러 번 헹구시고 불린 물은 버리세요. 미역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면 됩니다. 다시마 우린 물, 다시마차, 다시마화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는 신장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가 좋은 이유는 단순해요. 칼륨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채소 중에 가장 낮습니다. 게다가 오이는 거의 물이라 한 개를 통째로 드셔도 들어오는 칼륨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오이는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게 좋아요. 칼륨이 껍질 쪽에 더 몰려 있거든요. 식물은 대부분 껍질 쪽에 칼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나 된장에 찍어 드시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오이를 드시는 건데 소금이 다 지워버려요. 오이지나 오이 장아찌, 오이 피클은 오이가 아닙니다. 소금물에 절인 거예요. 오이 냉국도 주의하세요. 국물에 소금과 간장이 들어가니까요. 드시더라도 오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신장에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는 건 결국 염증 때문이거든요. 신장 안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오래 눌러앉으면서 걸러내는 부분이 하나씩 굳어가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는 이 염증을 눌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신장에 염증이 덜 생기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배추에 함정이 있어요. 양배추는 배가 안 찹니다. 쌈으로 드시면 20장도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드시면 칼륨도 시금치 한 접시만큼 쌓여요. 하루에 큰 잎으로 2~3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배추 즙은 내려놓으세요. 즙 한 봉지를 만들려면 양배추가 한참 들어가는데 그걸 짜서 물만 뽑은 거니까요. 칼륨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드실 때는 끓는 물에 2~3분 살짝 데쳐서 드세요. 칼륨이 빠지고 부피도 줄어서 먹기가 편해져요. 오래 끓이지는 마세요. 염증 잡아주는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마요네즈 소스에 버무리지 마시고 드시려면 식초와 후추만 뿌리세요.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상하는 걸 막아줍니다. 신장은 결국 아주 가느다란 혈관 뭉치라서 그 혈관을 지키는 게 신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몸에 흡수됩니다. 기름 없이 생으로 드시면 10%밖에 흡수가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서 빠져나갑니다. 기름에 볶으면 60%까지 흡수돼요. 같은 당근을 드시는데 기름 한 숟가락 차이로 몸에 들어가는 양이 6배가 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기름에 살짝 볶으세요.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식용유든 상관없어요. 당근 주스는 드시지 마세요. 기름 없이 갈면 베타카로틴이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사과나 바나나를 같이 넣으시면 칼륨만 왕창 들어와요. 특히 바나나는 칼륨이 아주 많습니다.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칼륨이 낮고 수분이 많고 소화까지 도와줍니다. 위가 편해지면 몸 전체가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면 신장도 덜 시달려요. 그런데 무말랭이와 시래기는 조심하세요. 말린 무예요. 말리면 칼륨이 진해집니다. 생무는 칼륨이 낮은데 말리면 높아져요. 같은 무인데 말렸다는 이유 하나로요. 거기다 시래기국은 국물까지 드시잖아요. 말린 데서 나온 칼륨이 국물에 다 녹아 있는데 그 국물을 싹 비우시면 진해진 칼륨을 남김없이 드시는 겁니다. 무는 생것으로 드세요. 무국, 무나물, 무생채 다 좋습니다. 무생채는 너무 짜게 무치지는 마시고요. 자, 여기서 잠깐 기존에 알려진 방법에서 빠진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칼륨 이야기만 들으시면 칼륨을 무조건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장이 감당하는 게 칼륨만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성분도 있어요. 인이 뭐냐면 뼈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인도 내보내지 못하고 피 속에 쌓여요.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서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혈관에 석회가 끼기 시작해요. 그 상태가 심해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음식에 인이 많냐면 현미나 잡곡 같은 통곡물, 두부나 된장 같은 콩 제품, 그리고 유제품에 많아요. 오늘 칼륨 얘기만 드렸는데 신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인도 같이 신경 쓰셔야 해요. 검진 결과지에서 인 수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아프시면 진통제 드시죠.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드세요.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 같은 것들은 신장으로 가는 피를 줄여요. 신장은 심장이 뿜어내는 피를 받아서 걸러냅니다. 그 피가 줄어들면 신장이 굽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진통제를 몇 년씩 드시면 신장이 계속 깎여 나가요. 칼륨 관리와 약 관리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저염소금 이야기입니다. 여기 창원에 사시는 문상훈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6살 전직 목사님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교인들 옆에 계시고 싶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짜게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에 제일 성실하게 따르셨어요. 소금통을 저염소금으로 바꾸고 간장도 저염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2년이었어요. 그러다 손끝이 절리기 시작하고 입 주변이 얼얼해지셨어요. 가슴도 쿵쿵 뛰고요. 처음엔 심장이 문제인가 하셨는데 검사를 받으셨더니 피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저염소금이 왜 위험하냐면 소금에서 나트륨을 빼면 짠맛이 사라집니다. 짠맛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니까 나트륨을 뺀 자리에 다른 걸 채워 넣어요. 그게 칼륨이에요. 칼륨으로도 짠맛 비슷한 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염소금은 나트륨을 줄인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을 칼륨으로 바꾼 소금입니다. 제품에 따라 절반 넘게 칼륨으로 채워진 것도 있어요. 몇 끼니마다 넣으시면 하루에 칼륨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도 안 됩니다. 저염 소금과 저염 간장은 쓰지 마세요. 소금을 줄이시려면 다른 맛으로 채우세요. 식초를 넣으면 간이 세게 느껴집니다.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 참기름으로 맛을 내시면 소금이 적어도 밍밍하지 않아요. 입맛은 2주면 바뀌어요. 그 고비만 넘기시면 예전에 드시던 게 오히려 짜서 못 드시게 됩니다. 즙 이야기도 짧게 드릴게요. 호박즙, 양파즙, 마늘즙, 도라지즙, 배즙, 이름에 즙자가 붙은 건 전부 재료를 잔뜩 짜서 졸인 거예요. 졸이면 물이 날아가고 칼륨은 그대로 남습니다. 붓기 빼는데 좋다고 호박즙 드시는 분 있으시죠? 몸이 붓는 건 신장이 물을 못 빼내기 때문인데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걸 드시는 거예요. 즙 종류는 모두 내려놓으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특히 눈 주위가 부어 있으시면 신장이 밤새 물을 제대로 못 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많고 한참을 봐도 안 꺼지면
신장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걸 단백뇨라고 하는데요. 보통 소변 거품은 금방 사라져요. 비누 거품처럼 조밀하게 생겨서 오래 남아있으면 다릅니다. 셋째,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면 신장이 소변을 진하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해당하시는 게 있으면 검진 결과지에서 EGFR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 그리고 소변 단백질 수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신장이 약해지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예전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빠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70이시고 신장 기능이 60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오늘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10년 뒤에도 60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관리를 안 하시면 10년 뒤에 40으로 내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차이가 20입니다. 20.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게 최선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위험한 채소 4가지, 시금치, 토마토, 감자와 고구마, 미역과 다시마, 생으로 갈아 드시거나 통째로 쪄서 드시지 마세요. 손질해서 드시거나 양을 크게 줄이세요. 도움이 되는 채소 4가지,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소금 없이 담백하게 드세요.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알게 되신 것들, 저염소금은 칼륨 덩어리다. 진통제를 오래 드시면 신장이 깎인다. 칼륨만이 아니라 인도 신경 써야 한다. 결과지에서 EGFR 수치를 확인하자. 윤기탕님은 지금 맑은 물을 드세요. 채소를 드실 때는 손질해서 드시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왜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줬냐고요.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나이가 드신 부모님 계신 분들께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